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정부의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으로 창원시가 주남 저수지에 낚시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백지화로 가닥은 잡았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주남 저수지에 속한 산남 저수지. 이곳을 낚시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31억 원짜리 국비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곳 750여 제곱미터 땅에는 낚시공원 사무동과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이라는 겁니다. 완충지역은 주남저수지 일대 철새 서식처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정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지금껏 한 차례도 건물 신축이 없었지만 낚시공원 조성으로 건물 신축이 추진된 겁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이어서 창원시 수산과에서 낚시공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남저수지를 담당하는 환경담당부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낚시공원 사업은 논란 끝에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생태 서식 환경에 대한 또 이런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남저수지 인근에 대한 창원시의 일관된 행정이 흔들리면서 혼란을 빚은 겁니다. 어촌계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데 반해서 창원에 있어 주남저수지는 함부로 제한권을 풀거나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창원시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낚시공원 대체 사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마산 로봇랜드를 대우건설이 다시 시작합니다. 예정보다 완공이 1년 정도 늦어지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휴양단지 로봇랜드가 재시동하게 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6만 제곱미터의 로봇을 주제로 한 관광 레저시설이 들어설 로봇랜드. 민간 자본 4,300억 원 등 7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터닫기 공정 도중 공사는 멈췄습니다. 지난해 10월 민간 투자를 주도하던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공사 중단 9개월 만에 경남 로봇랜드 재단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국내 5위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새 파트너입니다. 로봇랜드 재단은 대우건설과 투자 의향서의 한 단계 위인 투자 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오는 7월 하순경에는 최종 실시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협약 내용은 과거 울트라건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1,000억 원을 투자해 놀이공원인 로봇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30년 동안 운영 수익을 가져갑니다. 또 3,400억 원으로 틀을 닦은 뒤 호텔과 콘도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로봇랜드 옆에는 3,200억 원 투자 규모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300억 원 규모 로봇 레저타운이 추가로 건설돼 전국 최대 규모 해양 레저타운이 됩니다. 관광 휴양단지가 되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아주 마산을 살릴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 로봇재단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8년 하반기 로봇랜드 개장을 목표로 대우건설을 비롯한 5개 업체의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기업체 여름 휴가 일수와 휴가비가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는 경남 지역 기업체 1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들은 올 여름 휴가를 3.7일 보내 지난해 3.6일보다 약간 길었고 휴가비는 46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000 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 시기는 8월 초가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주시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진주중앙지하상가 점포와 관련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진주중앙지하상가에는 현재 25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은 잦은 철거 의사를, 나머지 15명은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며 잦은 철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점포 철거가 끝나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지역마다 날씨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잦아 기상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하동에선 녹차에 전국 최초로 특화된 정밀한 기상 관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은 다가오고 있지만 푸르러야 할 녹차밭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잎과 줄기는 손으로 잡으면 바스러집니다. 청고 현상, 잎과 가지가 말라가는 냉해 피해 증세입니다. 지난 2011년 기온 저하로 하동 녹차밭의 70%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평균 기온이 한 달 이상 영하로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 진주기상대의 하동 지역 기상 관측 장비는 2대뿐이어서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농민들이 객관적인 기상 자료를 인정받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지역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가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동 녹차연구소는 올해 무인 자체 관측 장비를 8곳에 설치했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기후 특성에 맞게 촘촘하게 관측 장비를 설치해 기온과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의 정보를 기존보다 세밀하게 제공합니다. 또 하동 대표 작물인 녹차를 비롯해 매실과 배, 대봉감 등에 대한 병해충 예측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정보 형태로 제공합니다. 한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피해가 볼 수 있는 지역, 안 나는 지역,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국지기상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지적 호우 등 갈수록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요즘, 이를 대비할 정밀한 기상예측 시스템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도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습니다.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내륙으로는 낮부터 오후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거제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로 갈수록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체로 21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녕이 31도, 의령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거창이 31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낮 동안 비가 지나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살펴보면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으로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또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 난카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모레쯤 일본 열도에 상륙하겠고 이후 동해안 쪽으로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으로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의료관광을 키우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선도병원을 공모합니다. 경상남도는 의료관광 추진 의지와 시스템, 상품 구성, 마케팅 계획을 중심으로 2-3개 병원을 선도병원으로 지정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선 올해 외국인 환자 1,5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의료관광협의회를 꾸리는 등 의료관광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올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을 보면 경남은 3만 7천여 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1%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61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 모두 앞달에 이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경남 지역 5월 여신 수신 동향을 보면 여신은 4월 2조 5천여 원이 증가한 데 이어 5월에도 5천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가계대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수신도 4월 6,637억 원에 이어 5월에도 1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남 도내 대학 절반 이상이 육아 휴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최장 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기용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도내 11개 대학 가운데 63%인 7개 학교가, 대학원은 9개 교 가운데 7개 학교가 육아 휴학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진행하는 교무행정 전담팀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교사와 비정규직 1,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의 56%와 학교 비정규직의 64%가 지난해보다 올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특히 비정규직의 불만족이 많았다며 업무 전담팀이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 증가로 연결되는 걸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결과인 만큼 업무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관허 사업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 접기업과 숙박업, 통신 판매업 등 180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제한 대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번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로 창원시는 체납자 650여 명에 대한 사업 제한을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잦은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5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 창원시립교향악단 제288회 정기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창원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갤러리 필 초대전 페이퍼 온 페이퍼 이건희 개인전이 오는 24일까지 창원 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별난 물건 박물관 2가 다음 달 말까지 김해 문화전당 윤술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